아. 자. 자, 라면은 끓일 때 절대 면발을 건들면 안 돼요. 이렇게 그대로 익히면은 아래는 퍼지고 위에는 꼬들꼬들하게 된단 말이에요. 면발이 먹기 전에만 한번 딱 뒤집어 가지고 그대로 먹는 게 라면 제일 맛있습니다. 앞에 경치 죽이고, 야, 라면 한 입 먹고, 이렇게 경치 한번 보고. 야, 물색 보이세요? 정말 물색이 완전 투명합니다. 오늘 해루질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서해 바다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2월 말에 방문을 했었던 포인트죠. 6월 말에 서해에 왔다 보니까 그때 수온이 무려 4도대였거든요. 4도. 수온이 워낙 너무나도 차갑다 보니까 그때는 이 바닷속에 생명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이 4월 1일인데 현재 수온이 지금 몇 도냐? 무려 10도에 육박합니다. 야, 서해 수온 굉장히 빠르게 오르죠. 동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바다 수심이 1500m 가량이 됩니다. 하지만 서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심이 40에서 50m 정도의 아주 얕은 바다예요. 서해는 동해보다 수심이 굉장히 얕다 보니까 열을 저장하는 능력이 상당히 낮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빠르게 수온이 내려가면서 물이 차가워졌다가 여름이 되면은 급격하게 수온이 오르면서 바다 생명체들도 금방 이렇게 활기를 되찾는 바다가 이 바로 서해입니다. 현재 수온이 한 10도 정도 되더라고요. 10도 정도 되면은 나오는 어종들 굉장히 많죠. 소라도 있고 낙지도 있고 갑오징어도 있고 키조개도 있고 모든 서해 해산물들이 지금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인트로를 바로 찍었어야 되는데 배가 고파서 라면 한 그릇 때리고 슬슬 이제 해루질 준비하러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해산물들 잡아서 해루질 끝나고 맛있게 요리해서 먹어볼 거예요. 포인트가 굉장히 넓어요. 오늘은 어디 쪽으로 들어가 볼까 생각하면서 포인트 탐사도 한번 해볼 겁니다. 라면 국물도 어디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다 마셨습니다. 해가 이제 슬슬 지고 있습니다. 근데 큰일 났어요. 오늘 제가 노숙 예정이거든요. 오늘 노숙할 예정인데 와, 지금 바람이 터졌네.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전원으로 기름 온도를 올려야 되는데 기름 온도가 잘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노을은 멋지네요. 근데 자, 오늘 장비를 먼저 준비를 해볼까요? 일반 갈고리는 물고기 사냥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짧은 촉으로 도가망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 갑오징어가 보일까 안 보일까 손이 조금 더 올라줘야지 갑오징어가 나오는데 괜히 또 갈고리를 찍다가 놓칠 수도 있잖아요. 이 뜰채까지 오늘은 깔끔하게 갈고리로도 갑오징어를 잡거든요. 잡는데 뼈에 맞으면서 튕겨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재수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뜰채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이 이제 도착하셔가지고 한복하고 해루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이 한 30분을 지각을 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조금 일찍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입사하는데 늦은 시간은 아닙니다. 얼른 이제 환복을 하고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직도 춥네. 나는 왜 이렇게 추위를 잘 타는 거야. 현재 기온이 9도입니다. 9도. 오늘 낮에는 16도까지 올라갔는데 현재 기온은 9도. 야, 한겨울에는 바닷가 앞에서 한복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지금도 춥습니다. 여러분 뭐 금방 오지 이제. 조가망까지 짱짱하게 달고. 벌써 세 분이 지금 들어가 계시네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이른데 세 분이 지금 해루질을 즐기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낮에 라면 먹을 때 물이 여기까지밖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저 멀리까지 물이 지금 다 빠졌습니다. 내려갈 때는 바위들이 다 젖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4월입니다. 2월 말에 제가 이 포인트를 왔었는데요. 그때는 수온이 너무 낮아서 물이 정말 얼음장 같았거든요. 한 달 새 수온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아래로 뭔가가 보여 잠수를 바로 해보는데 얼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맛있는 참소라가 바로 보이더라고요. 입수한 지 5분 만에 맛있는 소라를 개차했습니다. 이번에는 산책 중인 갯가재를 하나 발견했어요. 요리조리 도망가는 녀석의 목덜미를 딱 빠르게 잡아보니 손 안에서 파닥파닥 도망가려고 애를 씁니다. 속이라고 불리는 이 갯가재가 저에게 딱 걸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상어종이 아니기에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대로 놓아줍니다. 엄밀히 따지면 갯가재와 쏙은 다른 어종입니다. 하지만 생김새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섞어 부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입수 전까지만 해도 흙탕물이어서 오늘 물색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면서 입수를 했는데 이거 웬걸 수심이 살짝 깊어지니 수면 위에서도 시야가 확 트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해루질 하는 데는 아주 좋은 시야입니다. 위치를 잃어버렸던 소라 한 마리를 재빨리 찾아 일단 쌍피를 내서 위로 상승합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나타난 미역 군락지. 겨울이 되면 미역들이 슬슬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봄이 오면 이렇게 미역들이 너무나도 길게 자라서 바위를 모두 덮어버립니다. 수온이 여기서 더 오르게 되면 미역들이 점점 녹아 없어지는데요. 미역들이 녹는 시기가 되면 밝았던 물색도 함께 탁해지게 됩니다. 구석구석 랜턴을 돌려가며 수중 탐색을 이어가는데 숨이 모자를 찰나에 반갑게도 맛있는 소라가 딱 나타나 주더라고요. 일단 쌍피 나이스. 모래 위로 인신한 도다리를 한 마리 발견했어요. 길이가 정말 손가락만한 게 얼마나 귀엽던지 톡톡 인사를 해주고 고개를 돌려 해루질을 계속 이어가 봅니다. 뭔가를 발견하고 바로 또 잠수를 해보는데 아래로 한 마리, 위로 두 마리 소라들이 무지하게 널려 있더라고요. 1타 3피 나이스 개차. 1타 3피. 야, 소라 엄청 많습니다. 크기가 굉장히 큰 괴물 광어를 만났습니다. 수면 아래로 흐릿하게 보이는 녀석의 실루엣. 숨을 죽이고 오른손으로 뜰채를 장전, 왼손에 들고 있던 뜰채를 오른손으로 바꿔잡고 녀석을 잡기 위해 몸을 살짝 움직여보지만 와, 방금 광어 진짜 엄청 큰 광어 왔는데 예민해서 도망가더라고요. 아쉽게 쳤습니다. 서해에 있는 것 같은데 그 광어 찾다가 너무 시간만 낭비할 것 같아서 이동해서 해루질 계속 이어가 볼게요. 커다란 광어를 아쉽게도 놓치고 이번엔 자명으로 바닥을 훑으며 계속해서 탐색을 해보는데요. 뻘과 모래가 섞인 지형, 이런 지형이 여러 어종들이 정말 좋아하는 지형입니다. 이렇게 자명을 하고 가다가 소라가 나오면 바로 손으로 집어 깨차해주고 숨이 모자랄 때까지 조금 더 자명을 해보는데요. 오늘은 시야가 좋은 날이었어서 이렇게 자명을 하고 있지만 시야가 좋지 않은 날에는 서해에서 자명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이제는 숨이 모자를 찰나 아주 운이 좋게도 맛있는 소라를 한 마리 더 만났습니다. 이제는 저도 숨을 쉬러 위로 올라가 봅니다. 그런데 정말 소라가 눈만 돌리면 있더라고요. 카메라를 껐다 켰다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소라를 또 한 마리 잡고 고개를 돌리는데 그 순간 아주 큼지막한 봄낙지가 나오더라고요. 뻘과 모래가 이렇게 섞인 지형에는 낙지들이 많이 서식하는데 오늘 아주 운이 좋게도 낙지를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잡은 봄낙지였어요. 야, 낙지 사이즈 엄청 좋아요. 길쭉한 다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맛있는 봄낙지입니다. 녀석을 허리에 차고 있는 조가망에 얼른 넣어주고 또 다른 낙지들을 찾으러 계속해서 해루질을 이어가 봅니다. 소라가 한 마리, 세 마리가 붙어 있어서 1타 3피를 하고 한 번 더 고개를 돌리는데 아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낙지가 뻘밭 위로 떡하니 올라가 있더라고요. 수많은 다리들 중 하나의 다리를 들어 카메라에 예쁜 모습을 담아봅니다. 낙지! 여기 낙지 포인트예요. 두 마리. 오늘 입수를 해서 배낭 밖으로 멀리 나가지도 않았거든요. 현재 수심은 고작 2m, 얕은 구간은 1.5m밖에 안 되는 허리만 숙이면 이렇게 소라들을 잡을 수 있는 얕은 수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라들이 얼마나 많던지 겨울잠을 자던 해산물들이 봄이 온 걸 알리듯 땅속에서 나와 산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쏟아지는 참소라들을 주스며 해루질을 이어가는데 이 포인트는 완전 주먹마다 주먹소라들은 많이 없는 포인트예요. 다만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맛있는 한입소라들이 정말 많은 포인트입니다. 잠수를 한번 하면 1잠수에 2소라는 기본이에요. 2마리는 기본이고 3마리, 4마리까지도 붙어있는 소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직 모래 위로 올라오지 않은 뻘속에 반쯤 박혀있는 녀석들은 이렇게 사이즈도 오히려 좋더라고요. 소라들은 이제 곧 5월이 되면 바위에 붙어 소라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알들을 낳는 번식기가 되면 그때부터 정말 본격적인 소라 시즌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라 알들을 소라들이 품게 되는데 알들 위로 소라들이 10마리씩 20마리씩도 붙어있게 됩니다. 이제는 슬슬 출수할 시간. 낙지인가 싶어서 뻘 위에 대가리만 쏙 내밀고 있는 귀여운 녀석을 잡아봤지만 낙지가 아니고 쭈꾸미더라고요. 카메라의 모습을 예쁘게 담아주고 있는데 순식간에 탈출하는 녀석, 겨우겨우 따라가 힘들게 다시 생포해줍니다. 쭈꾸미에는 낙지와 다르게 머리 옆으로 선명한 금태가 있어요. 끼낙지 아니고 쭈꾸미 맞나 싶어 금태까지 확실하게 확인해줍니다. 야, 나 오늘도 고생했다. 아이고. 제가 오늘 사용한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소라들은 그대로 놓고 깔끔하게 가면 됩니다. 몸에 열나는 거 봐. 해루질 재미있게 마쳤습니다. 이제 빨리 옷 입고 오늘 준비한 맛있는 요리 만들어서 먹어보자고요. 지금 머리도 젖어있고 굉장히 춥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해보자고. 간단하게. 테이블도 필 필요도 없어. 이거 얼마나 좋아. 지금 바람이 이쪽 방향으로 불고 있거든요. 이 차를 바람막이 형식으로 해갖고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트렁크 쪽에서는 도저히 익을 수가 없어요. 여기 제가 캠핑하러 온 포인트가 바로 호수예요. 호수. 바람도 많이 불고 뭘 해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차를 바람막이 삼아가지고 먹어보도록 하자고요. 확실히 바람만 안 불면은 그렇게 춥지가 않습니다. 이런 뭐 끝이잖아. 여기 아닙니다. 캠핑이. 의자 있고 테이블 있고 음식 있으면 그게 캠핑이지. 재료
재료는 딱 이거 소라 6마리, 쭈꾸미를 1마리 잡았잖아요. 아, 손이 계속 더러워져가지고 물을 준비해야 돼, 물을. 항상 음식을 하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먼저 이 소라들을 이거 알맹이를 빼줄 거예요. 내장은 다 버리고 살만 먹을 겁니다. 살만. 야, 얘도 사이즈 좋다. 소라 폐각 안쪽을 젓가락으로 쑤신 다음에 밖으로 쫙 꺼내면은, 자, 살만 잘 나왔죠. 내장은 안 먹을 거니까 내장은 잘 잘라놓고 살 분리끝 닦으러 가보자고요. 그리고 이 쭈꾸미까지, 소라 6마리랑 이 쭈꾸미 1마리 쓰레기도 정리를 해가면서 해야 돼. 이거 한 번에 있다가 또 치우려면 힘들다고요. 먼저 얘네 닦은 애들, 얘네 물기를 한번 쭉 빼주자고요. 해동지에다가 싹 올려가지고 물기를, 파를 썰어보자고. 곱다 고와. 대충 물기가 조금 빠졌을 거예요. 오늘 요리가 무엇이냐? 오늘 요리는 부침가루랑 튀김가루를 1:1 비율로 섞어왔어요. 오늘 메뉴는 튀김입니다. 튀김. 소라튀김 할 거예요. 소라튀김. 소라튀김인데 여기 쭈꾸미가 또 1마리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름이 뭐야? 소라와 사랑에 빠진 쭈꾸미.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얘는 먼저 밑간을 살짝 해줄 건데, 먼저 마늘 1큰술 마늘 버무려주고, 마늘향 너무 좋아. 쭈꾸미까지 마늘향 딱 입혀가지고 같이 띄워볼 거예요. 후추 약간. 저는 향이 강한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에 튀김가루를 살짝 입혀가지고 튀김 옷을 입고 있어야지 또 튀겼을 때 또 바삭바삭해지거든요. 얘네들은 다른 거 준비할 동안 숙성을 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튀김 반죽을 할 건데, 반죽은 사이다로 해가지고 반죽물을 만들겠습니다. 사이다를 반죽에다가 넣어주고 살살 섞어주면서 돼집도를 한번 봐야 돼요.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나죠. 잠깐 밑간하는데 중요한 걸로 줬네. 참기름 살짝 둘러줘야 돼. 밑간할 때. 얘는 전문가루인데 튀김가루에 살짝만 섞어주겠습니다. 넣고 이제 쉐키 아주 잘 된 것 같죠? 밑간에 둔 소라와 쭈꾸미를 넣어줄게요. 자, 기름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 나무젓가락을 넣었을 때 기포가 이렇게 딱 올라오면 됩니다. 반죽해놓은 소라랑 쭈꾸미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쭈꾸미 먼저. 야, 와, 이거 소리 봐, 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찬바람을 쐬줘야지 바삭바삭해진다 그랬어. 자, 해동지에다가 하나 위에다 깔고 해동지가 기름을 또 할지 잘 모르겠어요. 파를 이 곁들여서 같이 먹을 겁니다. 소라와 사랑에 빠진 쭈꾸미가 올라가야지. 여기다가 이제 소스가 올라갈 건데, 이 참소스랑 이 파채랑 궁합이 엄청 좋거든요. 파채랑 핫소스 궁합이 얘가 장난이 아니지. 소라와 사랑에 빠진 쭈꾸미, 얼마나 배고프던지 물질하고 나와가지고 이 파채에다가 딱 올려서 소라 하나 딱 올리고, 와, 미쳤다. 와, 너무 맛있잖아. 야, 역시 파향이 미쳤어. 장난 아니야. 튀기면 뭐든지 맛있지만 거기다가 이 파채랑 참소스 궁합 죽이는 거 아시죠? 이 파채에다가 튀김까지 같이 올라가니까 환상입니다. 환상. 파 듬뿍 해가지고 쭈꾸미. 와. 여기다가 낙지를 올려볼까 했는데, 이 사이즈를 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한 요리를 준비해왔는데 여기다 낙지가 올라가면은 그건 너무 맥시멀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깔끔하게 쭈꾸미 1마리 딱 올려서 먹으니까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야, 쭈꾸미에다가 파. 와, 쭈꾸미 대가리에서 지금 먹물 향이 장난 아닙니다. 튀김옷 자체만으로도 지금 엄청 맛있습니다. 왜냐? 밑간까지 하고 이 사이드로 반죽물을 또 만들었거든요. 이 사이다가 또 당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이번엔 파 없이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 와, 진짜 튀김이 끝장난다. 야, 튀김이 너무 맛있습니다. 뭐니 해도 이 파채. 이 파채가 신의 한 수였네. 소라에다가 튀김 살짝 올려가지고 생파다 보니까 코끝이 찡합니다. 6마리인데 6마리가 이 큼지막한 녀석들이 통째로 들어간 거예요. 쭈꾸미까지 1마리 들어갔으니까 소라튀김 장난 아닙니다.
죽인다. 이 튀김도 튀김이지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진짜 파채가. 와, 파채가 진짜 쌍따봉 쌍따봉. 오늘 수온이 10도 정도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해 바다에 지금 생명체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와, 소라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낙지며 쭈꾸미며 도다리들도 보이고 한 5자 되나봐. 5자 정도 되는 엄청 큰 광어도 한 마리 봤는데 실체를 준비하는 사이에 불빛에 예민해졌는지 움직임을 보이니까 쏜살같이 도망가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보통 광어나 도다리 같은 애들은 도망을 가도 엄청 멀리 도망가지는 않거든요. 뭐 근처에서 휙 갔다가 근처에서 또 머무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광어를 찾아볼까 하다가 그 광어 찾는 시간이 좀 아까운 거예요. 다른 어종들도 좀 많이 만나보고 싶었는데 광어 찾아다니다가 놓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얼른 포기하고 중 탐사 계속 이어갔습니다. 야, 수다 떨면서 하나씩 먹다 보니까 야, 벌써 마지막이야. 튀김 반죽도 맛있고 이 소라 향이 싹 들어오는데 야, 파채는 아까우니까 그냥 다 먹어야 됩니다.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늘 원래 여기서 소맥 한 잔 딱 마시고 딱 자고 가려고 그랬는데 무지하게 또 춥더라고요. 옷 위에다가 또 이렇게 판투 타올을 또 입었는데 여기 얼른 깔끔하게 정리하고 집으로 얼른 복귀를 해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해루질 법안 때문에 어수선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같이 청원하는 거 도와주시고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는 것도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행령이 제정될 1년 동안 꾸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가면서 시행령이 잘 제정되길 바라겠습니다. 1년 후에도 다 같이 웃으면서 해루질 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 재밌는 해루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자리는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갑니다.